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내 의사상자에 대해 시립체육시설 입장료와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아울러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면제되는데요. 우리 사회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가 갖춰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목동 실내 빙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1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3일에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 임명권을 의회와 균등하게 나눠서 공정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내 시민소통 공간인 시민청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관료 감면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시민청 대관료 감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이용자들의 경우 시민청 대관료 30% 감면을 적용받게 되지만 할인율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청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했으면 하는 것이 그 이용자분들의 생각일 것이고요. 그 30%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시민청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시민청이 계속해서 권역별로 건립이 되면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역에 이게 건립이 돼야지 좀 더 접근성이 그 낮은 지역에 무조건 굳이 있다고 해서 건립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는 2013년 제1시민청 운영을 시작으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다가 2018년 강북구에 제2시민청을 개관했지만 저조한 방문율과 부진한 홍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근 재개관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대해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자 변경과 토지 소유권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접근권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전동일 취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사전 파악해서 조금 인적 서비스를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차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주차! 여기 만약에 차를 갖고 오면 주차가 가능한가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차도 이게 문제가 향후 될 것 같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콘텐츠 재배치와 운영 다변화를 제한하는 등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계단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이들인데요.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문 앞은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턱 때문에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비자로 여길 온 것인데 거부당한 느낌도 듭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하지만 다른 가게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10cm가량의 턱은 담벼락만큼이나 높은 벽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입구에 턱이 있으면 휠체어도 심지어 유모차나 어르신들도 아예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불편하죠? 이렇게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손쉬운 사용 환경을 만드는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고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배려 계층을 고려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행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책의 당사자의 목소리와 경험이 더해지면 실제 효과는 배가 됩니다. 조례안 통과를 통해 서울 시내 신축되는 시설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육단체 비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는 각종 불법과 특혜 위법 사항 점검은 물론 현장 제보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체육단체 비위 근절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단체나 지도자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